자, 오늘은 어떤 종목에 투자할 것인가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어떤 영상의 댓글에 한 분이 투자 유니버스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유니버스를 어떻게 선정하냐, 약간 이게 저는 막연하게 좀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열해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운용사에서 투자 유니버스라는 걸 할 때는 이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되게 단단한 기준이라기보다는 느슨한 기준이긴 한데요.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다, 혹은 뭐 유동 비율이 얼마다, 약간 안전을 위해서 몇 가지 수치화된 유니버스가 있었는데, 요것도 이제 사유서를 써가지고 정말 요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종목인 것 같다, 대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써야 됩니다. 투자 의견을 쓰고 이렇게 유니버스에 넣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편출도 합니다. 유니버스가 좀 오래됐다 싶으면 여기서 다시 속가내기를 하죠. 속가내기. 다른 운용사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있었을 때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오래된, 흔히 그때 표현하기로는 썩은 종목 골라내기라고 했는데 표현이 좀 원색적이지만 이렇게 골라내기를 하면서 이게 좀 별로인 종목들은 좀 빼내고 다시 또 들어가고 해서 유니버스를 몇백 개 구성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기억이 나요. 그러면 저는 어떤 기준인가 했을 때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일 먼저는 저에게서는 이해가 되는 비즈니스 모델인가, 요게 저에게는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예전 영상들에도 한 번씩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제약이 있다고 치죠. 제약이 있으면 지금 어떤 암 치료제 혹은 희귀병 치료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2상을 통과하고 3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확률은 높아졌지만 얘가 잘 될지 안 될지 이미 기대감은 주가가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실제 될지 안 될지 이거를 모르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는 이해를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이해가 안 되는 건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력이 딸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없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투자에서는 사람들이 이게 근시안적인 시각을 많이 견지하려고 하는 편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올해가 잘 된다. 근데 예를 들면 또 이 뭐 게임이 있다고 치죠. 게임에 어떤 캐시카우가 있고 여기 뭐 이렇게 개발 중인 게 있는데 캐시카우가 잘 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얘가 돈을 투입했는데 잘 될지 안 될지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게 잘 된다에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분위기가 좋다, 얘가 뭐 개발자가 능력이 있어서 여태까지 몇 개 개발한 걸 봤더니 요것도 잘했고 요것도 잘했기 때문에 요거를 잘하겠다라는데 저는 이 추론이 이게 확률적으로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잘하는 팀도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분위기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좋고 내년도 좋을 거다, 그러면 주가 오르지 않겠냐, 이런 투자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건 일단 1번 제가 말했죠. 이해가 되는 비즈니스, 이해가 되는 비즈니스. 이게 이해가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내 손에 잡혀야 됩니다. 손에 잡히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려보면 이 회사의 경쟁력을 내가 좀 이해를 확실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쟁력이 어떤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그게 무너지지 않는다. 아니면 무너지는 시그널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그럼 내가 이 회사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비즈니스를 투자하는 걸 전 싫어합니다. IT 장비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이런 산업이 좀 좋아질 것 같네, 지금 안 좋은 바닥인 것 같네 라고 생각하지만 투자를 결국 고민을 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하냐? IT 장비는 어떤 식으로 경쟁력이 바뀔지도 모르겠고 진입자가 누가 나타날지도 모르겠고 IT 트렌드가 워낙 빨리 바뀌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빨리 따라가면서 그거를 계속 변화를 체크할 생각도 없고 할 의지도 없고 할 능력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OLED 관련해서도 많이 보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많이 봤지만 단 한 주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회사가 되게 경쟁력이 있는데 갑자기 또 어떤 업체가 뭔가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이 업체의 경쟁력을 이렇게 훼손할 수도 있는 거고, 저에게서는 제가 손에 잡히는 어떤 영역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투자 유니버스 어떻게 구성해요 해도 일단은 1번부터가 주관적이에요. 아까 그 운용사에서 했던 것처럼 수치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이해가 된다, 이걸 통과하면 두 번째로 보는 게 뭔가 했더니 두 번째 재무 상태입니다. 이걸 왜 보냐면 저는 이제 약간 역발상 투자를 좋아하거든요. 역발상 투자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회사에 투자해서 얘가 이제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를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려운 시기를 누구나 사실 겪거든요. 산업이 좋을 때 사람들은 투자하려고 하는데, 산업이란 건 항상 사이클을 탑니다. 그게 길든 혹은 짧든, 이게 짧아지든 길어지든 어떤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항상 사이클이란 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왜냐? 이익이 많이 나면 사람들이 진입을 하고, 이익이 적어지면 나가죠. 그것 때문에 산업은 항상 사이클을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이클 투자를 좋아하고 어려운 회사 투자를 좋아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 그러면 당연히 적자가 날 수도 있겠죠. 원가 구조가 좋아서 적자가 안 나는 회사면 더 좋고, 적자가 난다 그러면 그게 어떤 치명적이지는 않아야 돼요. 치명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적자가 커도 안 되지만 문제는 재무가 좋아야 된다. 재무가 좋아서 적자가 나는 와중에도 경쟁사가 한 3개가 있으면 얘네는 다 힘들어지는데 나는 아직 거뜬하다. 그런 회사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좋은 회사.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중요한가 했더니 아무래도 경영자죠. 경영자. 예전에 버핏은 그런 얘기도 했죠. 바보도 경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사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비즈니스가 좋아야 된다는 거지 바보여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좋아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 경영자가 훌륭하면 더할 나위 없다. 버핏 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경영자 칭찬 엄청 많이 해요. 보험사 누가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경영자 칭찬 되게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뭐냐? 경영자 안 보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라서 봐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대기업도 봐야 되고요. 대기업은 이제 물론 그게 오너냐 경영자냐 이게 같으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경영자가 어떤지 당연히 중요하죠. 그 사람이 그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영자를 보는데 그게 어떤 능력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거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도덕성.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주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느냐 침해하느냐 요거를 많이 봅니다. 왜냐? 내가 주주로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 싶으면 저는 안 좋다고 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연봉을 과도하게 받는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100억 버는데 30억을 가져간다. 이런 것도 좀 문제겠죠. 그 다음에 지분율이 낮다. 지분율이 낮으면 아무래도 좀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애정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경영자를 모습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경영자에 대해서 잘 서칭만 한다면 그 사람이 어디서 무슨 갑질을 했는지, 혹은 어디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면서까지 회사를 인수했는지 다양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제가 항상 말하죠. 별처럼 많은 종목들이 있고, 그렇다면 한 가지 흠이라도 있으면 굳이 이 종목을 내가 이걸 눈 감아주면서 그거를 굳이 리스크 테이킹을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이 흠이란 게 그냥 루머, 소문 이런 문제면 그냥 좀 넘어갑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항상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근데 그게 팩트에 가깝다 이러면 저는 좀 넘기지 못하는 편이에요. 왜냐? 이 3가지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1번, 2번, 3번. 이해가 되는지, 재무가 건전한지, 그 다음에 여기서 경영자가 이것도 이제 건전하다고 봐야겠죠. 건전하고 그런지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죠. 경영자 건전한 거는 지분 승계 과정에 대해서 행동하는 법도 있어요. 지분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쓴다. 주가까지 낮춰가면서 한다. 이러면 크게 좋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요 3가지를 제가 보는데, 이 3가지 공통점이 뭐냐? 내가 리스크를 얼마나 질 거냐 요 문제입니다. 리스크가 최대한 낮은 방향으로 전 투자를 해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저는 사람들이 대부분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투자는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따기 위해서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오를 거야만 보기 때문에 내려갈 리스크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려가면 갑자기 놀랍니다. 놀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계양전기에 횡령이 있어? 뭐 이런 뭔가가 일어나면 굉장히 놀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투자의 실패율을 높이게 되는데, 투자는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Never lose money. 1번 투자의 제일 1원칙. 2원칙 Don't never forget인가? Don't forget rule number 1. 이거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투자에는 2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돈을 잃지 마라. 2번 1번 원칙을 잊지 마라. 결국에는
돈을 잃지 말라는 거죠. 돈을 잃지만 않으면 여러분 0% 수익을 났든 1%가 났든 50%가 났든 여러분의 돈은 꾸준히 늘어나죠. 수익률이 높든 낮든 어쨌든 붙기는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을 따야지, 그래서 리스크 잘 모르겠고 이거는 분명히 오를 거야. 왜냐, 분위기가 좋거든. 모멘텀이 붙어. 요즘에 상황이 좋다. 이렇게 베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라갈 때는 신나는데 내려갈 때 정신을 못 차립니다.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잃을 리스크가 적은 게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 유니버스는 잃을 확률이 적은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3,400개 되는 종목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내가 만족하는 수준에 왔다 그러면 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첨언을 하나 해주자면, 제가 어떤 종목을 좋아한다, 자 좋아한다 치면 그 종목을 바로 이렇게 사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제가 어떤 종목을 발견했을 때 다행히 그 종목이 이렇게 가서 바닥을 헤매고 있으면 좀 빨리 사겠죠. 근데 바닥을 헤매지 않고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이미 올라가고 있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여기서 사고 싶은데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아직도 내가 살 순간이 오지 않은 종목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로 든 종목이 2013년에 이래서 2016년에 피크를 15년인가 16년에 피크를 찍고 지금 2022년인데도 이 종목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3분의 1 토막도 났는데 아직도 제가 원하는 가격은 오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몇 년 본 겁니까? 10년 본 거죠. 10년간 봤습니다. 10년간 이 종목이 좋다는 걸 알고 이 회사가 어떻게 돼가는지도 매년 체크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사지 않았습니다. 투자에서 인내심이라는 건 사고 나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기 전에 기다리는 겁니다. 사기 전에. 물론 사고 나서도 기다려야죠. 왜냐? 산다고 해서 바로 오른다는 법은 없거든요. 한 종목을 어떤 유니버스를 구성하고 그 유니버스를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이 종목이 제일 싼 것 같아 라는 확신이 들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핏도 그런 얘기 했죠. 20개였나? 20개의 펀치 카드가 있으면, 구멍 내는 건데 펀치 카드가 있으면 20개의 펀치 카드만 뚫는다 생각하고 매수를 해라.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그만큼 신중하게 골라라 이겁니다. 1년에 한 종목만 대박 종목을 발견해도 여러분들 성과가 굉장히 잘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매매를 1년에 몇 종목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종목을 고를 때 내가 과연 3,400개 넘는 유니버스를 구축을 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랐는지, 혹은 한 10개 보고 이 종목 너무 좋은데 해서 오를 것 같아서 따라잡아 샀는지, 요거가 여러분들의 장기적 투자 성과를 가를 겁니다.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문의를 하셔서 투자 유니버스 이거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조건은 뭐냐, 각자의 조건을 한번 세워보세요. 저는 저만의 조건을 세운 거고요. 저는 일단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뭐가 리스크 있는지,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재무가 건전해야 연구 손실 리스크가 없다. 마지막, 경영자가 건전해야 다른 일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이것도 리스크가 낮은 거죠. 리스크가 낮은 방향으로 투자 유니버스를 구축해라. 이게 오늘의 영상 내용이었습니다.